얘기할 거는 날씨의 변화. 날씨의 변화. 들었지? 노트 갖고 왔어? 어이, 아니, 그 중요한 전달 사항이었는데 왜, 우리 거기다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해봐야 소용없어. 어? 노트. 아니, 거기 주요 공지사항이었잖아. 저 받은 게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저 엄마 뒤에. 하다못해 지금 저 연습장이라도 좀 받아갈 거야, 그러면 빨리. 근데 갑자기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얘기 해서 그러는데, 우리 친구 안다는 게 뭔지 알아? 안다는 누군가가 우리 친구 혹시 T야? 제 F야? 그래도 T처럼 돼. 과학은 약간 T잖아. 응? 맞죠? 갈려요. 그 과학은 T잖아. 과학적으로 안다라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 친구한테 물어봐. 안다라는 게 뭐야? 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안다라는 게 뭘까? 내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알더라.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 얘기 다 할 줄 알아요. 어? 책에 적혀 있는 거면 내가 아는 걸 모르는 거야. 어? 책에 적혀 있는 거. 내 책에 적혀 있어. 그럼 내가 아는 걸 모르는 거야. 아는 거. 아는 거야? 내 책에. 아는 거 아닌가요? 그래. 우리 친구 중학교 수학 1학년 때 거? 내가 여기다 목차 적어줄 테니까 거기 무슨 내용인지 싹 다 쓸 수 있어요? 응? 쓸 수 없죠. 그럼 아는 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근데 우리 친구 그 중학교 문제집 갖다 주면 1학년 거 문제집 갖다 주면 풀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아는 걸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거 아는 거. 근데 우리 친구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애매해요? 나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거야. 우리 친구가 안더라고. 그 문제 풀 줄 아는 게 아는 걸까? 그 1 더하기 2 할 줄 아는 게 아는 거야? 아는 거. A 플러스 B의 제곱 할 줄 아는 게 뭘 아는 걸까? 아니야. 그 자체가 뭐가 중요해. 응? 하지만 거기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이게 왜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그치? 맞잖아. 이게 있는 학생은 그 중학교 수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걸까?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우리 친구 먼저 얘기했잖아. 내가 그걸 이해하고 설명했어. 지금 말 그대로 중학교 1학년 거 설명해봐. 그럼 못할 거 아니야. 목차 적어주고서 그거 풀 줄 못한다며. 그렇지. 진짜로 안다라는 거 그런 거 우리 친구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공부할 거야. 응? 문제 안 풀어요? 풀지 왜 안 풀어? 하지만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그래서 우리는 적는 게 더 중요해. 뭐 책에 있는 내용들 뭐 똑같이 이거 왜 적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응? 내가 쓸 줄 모르면 아는 거 모르는 거야. 내가 쓸 줄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쓸 줄 모르면 모르는 거야. 하지만 너가 쓸 줄 알면 아는 거야. 여기 있는 내용 모두 다 내 스스로 이해해서 쓸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그거 할 거야. 자, 시작합시다. 자, 우리는 날씨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 기단. 기단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단이라는 그냥 공기 덩어리, 공기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공기 덩어리. 근데 이 공기 덩어리가 뭐 우리 지구에는 많을까 안 많을까?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다 배우기에는 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배울 거냐면 우리 한국 근처에 있는 기단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단에 대해서 다 배울 게 아니라 한국 근처에 있는 기단에 대해서만 배울 거고, 요것을 기억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응? 자,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 익숙하지 이거? Y축은 북쪽이고 여기는 동쪽이에요. 이 가운데 누가 있냐? 여기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있는 거야. 원점이라고 하면 그냥 이제 한반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응? 자, 우리나라 오른쪽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오른쪽. 뭐 지도를 뭐 여기서 피기 좀 그렇지만 지도 뭐 대충 봐도 알잖아. 우리나라 오른쪽 크게 동해바다 저쪽으로 모르고 돼 있어요. 일본도 있고 일본 바깥으로 뭐가 있어요? 바깥으로. 큰 바다가 있지. 그 바다를 뭐라고 불러? 그 바다 이름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이 동쪽 저 끝에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왼쪽은 누가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 왼쪽은 중국이 있지. 그리고 중국 왼쪽으로 더 크게 뭐로 돼 있어요? 땅덩어리로 돼 있지. 거긴 바다가 없잖아요. 그 대륙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그 큰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럽과 아시아가 합쳐졌다고 해서 뭐라고 배우냐면 유럽과 아시아가 합쳐져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불러요. 유라시아 대륙. 이쪽은 태평양이고 이쪽은 유라시아 대륙이야. 유라시아의 뜻은 유럽과 아시아라는 얘기를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해요. 알고 있죠? 이렇게 지도 왼쪽으로 보면 저까지 가면 유럽까지 있는 거. 네? 자, 그렇게 배워요. 자,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건 실은 뭐 이름보다는 얘거지. 이 태평양은 뭐로 돼 있어? 바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양이라고 불러요. 해양. 그리고 뭐 대륙은 당연히 얘는 대륙이라고 부르겠지. 응?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거는 해양과 대륙의 특징이에요. 해양과 대륙의 특징이야. 자, 해양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해양은 습도가 높을까 낮을까? 습도라는 표현 우리 뭐 배웠지 이전에. 습도가 높겠어 낮겠어? 습도가 높을 거야. 대륙은 당연히 습도가 낮겠지.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건조하다라고 표현해요. 습도가 낮다라는 뜻은 건조하다는 뜻이야. 습도가 높다라는 걸 우리가 습윤하다라고는 표현도 써요. 습윤하다. 아니면 이런 표현도 써요. 다습하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다 쓰이는 표현이에요. 습도가 높다라는 건 습윤하다, 다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어렵지 않잖아? 대륙은 당연히 건조한 거고, 바다는 당연히 습하겠지. 자, 이제 우리나라 북쪽이에요, 북쪽. 이 북쪽은, 우리나라 이 북쪽은 추울까, 위도가 높아, 안 높아, 위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위도라고 불러요, 고위도. 위로 올라가면. 아래는 뭐야? 저위도. 이것도 알고 있죠? 응? 자, 북쪽으로는 고위도고 아래쪽은 저위도야. 북쪽은 당연히 없겠어요? 위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추워요. 그리고 이쪽에는 따뜻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 있는 넓은 땅들의 이름이 혹시 뭐 어딘 줄 알아요? 저 큰 땅의 이름이? 어디? 러시아 저 큰 땅의 이름. 거기가 실제로 러시아는 저 유럽 끝에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이 아시아까지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있잖아. 그래. 알고 있죠. 몽골까지 와서 쭉 엄청 큰 땅이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맞지? 세계 지금 그 정도는 알지 우리가. 그 큰 넓은 러시아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베리아 벌판이라고 불러요. 시베리아 벌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얘기? 네. 시베리아 벌판. 그래서 이 북쪽에 이 추움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남쪽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 남쪽에는 제주도 밑으로도 계속 뭐야? 우리나라 그 지도 다 바다잖아. 이 바닷가 뭐야? 이 바닷가 태평양이야. 근데 이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엄청나게 큰 거 알고 있지? 이 태평양 바다가 엄청나게 큰데 이 태평양이라는 바다에 우리가 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있는 한반도로 북쪽일까 남쪽일까? 태평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쪽이 북쪽이 아니고 지구 전체로 보면 우리는 북쪽에 있는 건가 남쪽에 있는 건가? 지구 전체를 보면 우리는 북쪽에 있는 걸까 남쪽에 있는 걸까? 북쪽이지. 왜냐면 우리를 북반구라고 불러요. 저희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 남반구에 있어. 알고 있어 모르겠어. 잘 몰랐어? 네. 잘 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북반구고 이쪽이 남반구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북반구에 약 이 37도선에 여기 서울 땅이 있어요. 응? 알고 있죠 이거? 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다고 치면 태평양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큰 땅에 태평양이 있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태평양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위쪽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태평양의 이름을 북태평양이라고 불러요. 있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남쪽과 북쪽이야.
남쪽과 북쪽. 남쪽은 어때? 따뜻하다. 북쪽은 춥다. 그리고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도 쓰냐면 온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춥다는 한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춥다 그러면 한랭하다, 따뜻하다, 온난하다. 에?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4개의 뭐가 있어? 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이게 뭐야 4분대 있잖아. 그러면 이 여기 어디야? 북동쪽이지. 북동부터 시작하자고. 아니다. 북동부터 시작하지 말고 우리 북서부터 시작합시다. 북서. 메인은 북서와 남동이야. 얘네가 메인이야. 그리고 약간 뭐야? 북동이랑 남서는 약간 짜바리. 자, 그럼 북서가 어떻게 했어? 아까 북쪽은 춥고 서쪽이니까 저쪽에 서쪽은 대륙이잖아. 네. 대륙은 건조하지. 그래서 춥고 건조해. 어? 북서쪽은 춥고 건조한 기단이 있어요. 이쪽엔 공기 덩어리가 여기엔 이런 공기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야. 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 춥고 건조하다는 우리가 한랭 건조라는 표현을 쓰지. 한랭 건조. 다 중요한 표현이야. 한랭 건조. 응? 그리고 이 기단의 이름까지도 중요한데 이 기단의 이름이 뭐냐면 얘가 아까 저쪽에 누가 있다고? 시베리아가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이야. 요거 시베리아 기단이야. 자, 남동쪽은 따뜻하고 습하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해? 이 표현을 한랭 건조처럼 온난 다습하다라고 해요. 온난 수균이라고도 하고 온난 다습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지? 그리고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해? 여기에 기단 이름을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해요. 결국 북쪽은 시베리아, 남쪽은 북태평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알겠지? 그리고 얘네가 메인이야. 이 둘이 메인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약간 짜바리. 짜바리 중에서도 그나마 준 짜바리가 누구냐면 여기 아니다. 뭐 얘네가 그렇다고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는 양쯔강. 알고 있어요? 이 중국에 양쯔강이라는 데가 있는 거. 이게 지도로 보면 저기 지도 책에도 지도가 있긴 한데 이게 지도 보면 여기 한반도 우리나라야. 그럼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왼쪽에. 그럼 여기 이렇게 크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는데 이게 샹하이 가는 샹하이 알지? 샹하이. 그쪽에 있는 강 중에 정확히 이쪽은 아닌데 좀 더 밑에 있긴 한데 이쪽에 있긴 한데 요 강 엄청 큰 강 이름을 양쯔강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양자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양자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양자강. 그리고 요 강이 딱 봐도 어디에 있어? 남서쪽에 있지 우리나라. 그래서 요 기단의 이름은 양쯔강 기단이야. 그리고 남쪽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남쪽에 있는 대신 얘는 어디에 있어? 서쪽에 있잖아. 그래서 대륙이니까 어때? 건조하겠지. 그래서 얘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온난 건조 그렇게 표현해줘. 그리고 여기 누구야? 여기는 이제 여기도 기억해야 될 거야. 얘는 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건데 얘는 일단은 춥겠죠. 춥고 어때? 습연하겠지. 습하다. 응? 맞지? 그래서 얘는 한랭 다습 아니면 한랭 습연 뭐 이런 그 표현은 뭐 편한 대로 써요. 한랭 습연 한글 다습.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얘 이름은 요쪽 지역은 또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기억해 줘야 될 이름이야. 오호츠크해 기단이에요. 오호츠크해. 이렇게 약간
이게 이제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중국이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지도로서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이쪽이 시베리아, 이쪽이 양쯔강, 당연히 이쪽이 북태평양, 여기가 오호츠크해. 그림으로 그려주면 돼요. 그치? 이런 식으로 한국이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일단 그림을 통해서 이제 같이 봅시다. 지도를 하나 그려서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너무 이렇게 크게 관심 갖지 마. 저도 그래요. 편하게 그래. 이거. 너무 그림 못 그리나?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 쳐. 한반도. 자, 여기 시베리아, 그리고 여기는 양쯔강. 이 빨간색으로 쓴 거는 따뜻해서 그런 거야. 여기 북태평양. 여기는 오호츠크해. 다시 정리하면 여긴 뭐라고? 한랭 건조. 그리고 양쯔강은 온난 건조. 그 다음에 북태평양은 온난 다습. 온난 습연, 온난 다습. 그 다음에 여기는 한랭 다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이제 앞으로 계속 쓰게 될 거야. 자,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 요 포인트, 요 오호츠크해에 대한 이제 먼저 계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계절. 특별히 또 기억해야 돼요. 시베리아. 시베리아 기단은 당연히 춥고 건조하겠지. 이건 언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냐? 얘는 겨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겨울. 그리고 북태평양은 당연히 언제겠어? 여름에 미쳐요. 자, 겨울, 여름이야. 그리고 시베리아는 겨울에 굉장히 강해. 여름에는 누가 강해? 북태평양이 강해.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내려요. 근데 겨울은 어때? 춥고 건조해요. 겨울은.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따지고 보면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특징이 없으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를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지도를 많이 보게 될 거야. 그 일기도 같은 걸 보게 될 건데, 일기도는 좀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시베리아는 겨울, 여름이고 양쯔강은 봄과 여름이래. 가을. 근데 이게 뭐 정확하냐라고 하면 그런 것도 그냥 봄과 가을에 그냥 양쯔강 정도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시베리아는 겨울, 북태평양 여름이야. 나머지는 이제 좀 약간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근데 대충 그냥 양쯔강은 봄과 가을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오호츠크해와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한데, 오호츠크해가 어디서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얘는 초여름이에요. 초여름에 장마전선이라는 게 생겨요. 초여름에 장마전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초여름 그 한 6월에서 7월 초? 요때가 되면 장마라는 게 있지. 들어봤지? 장마. 장마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거야. 근데 이 장마가 오는 시즌에는 누구 때문이라고? 이 오호츠크의 기간 때문에 장마전선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얘 혼자서 장마전선이 생기는 건 아니야. 이 장마전선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요게 뭐 때문이냐면 누구와 누구? 북태평양과 오호츠크해가 뭐 하는 거야?
이 기싸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누가 대장이야? 북태평양 대장이잖아. 근데 초여름은 어때? 아직은 대장이 되기가 전인 거지. 근데 그때 이 동쪽에서 누구랑 싸움을 하는 거야? 오호츠크랑 싸움을 하는 거야. 이 기싸움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 요 장마전선입니다. 이 장마전선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같이 기억해야 돼. 얘는 정체전선이라고도 얘기를 해. 이거 뒤에 배우게 될 거야. 정체전선. 정체전선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표현이야. 정체전선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냥 멈춰있는 전선이라는 거야. 전선이 보통 움직여야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전선이야. 이 전선을 보게 될 거야. 어렵진 않지? 꼭 기억해야 될 건 시베리아 겨울, 북태평양 여름. 양쯔강은 대충. 그리고 오호츠크해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기단이 영향을 미치더라. 그때가 언제라고? 초여름? 초여름. 장마가 올 때. 이 장마가 올 때 누구와 경쟁을 하다가 오호츠크해랑 북태평양이 이제 여름이 되니까 지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요거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실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은 뒤에 더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우리는 요 정도 수준에서 뭐야? 기단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 기단은 4개가 있는 거야. 응? 첫 번째 뭐? 시베리아 기단. 한랭건조 겨울. 그 다음에 북태평양 어디? 온난 다습 여름. 그 다음에 양쯔강. 그 다음에 오호츠크해. 그리고 이 방향을 다 알아야 되겠지? 얘는 북서. 그리고 얘는 남동. 얘는 남서. 오호츠크해는 북동. 이렇게 다 방향까지 해서 요 4개의 기단의 영향 안에 우리나라 날씨가 어떻게 된다? 정해진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날씨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날씨가 만들어질 거냐는 거죠. 얘네가 분명히 날씨를 만들 거 아니야? 응? 그치? 그때 무엇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일단 이 얘기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어. 기상현상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 기상현상? 그래? 본인 스스로 이 정도는 적을 줄 알아야 돼. 기상현상이 무슨 뜻일까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야? 들어본 적은 있지, 기상현상이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뜻일까, 정확하게, 기상현상이? 날씨가 바뀌는 거. 그렇지, 여러 가지 형태로 기상현상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과학에서 기상현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름을 통한 강수라고 얘기를 해요. 강수가 뭐냐면 비가나 눈이 내리는 거야. 어? 알고 있지? 강수란 표현. 비나 눈이 내리는 걸 강수라고 해. 구름 통한 강수. 그러니까 날씨 기상현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구름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응? 근데 구름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구름이 생길 때는 어떻게 생기냐면 물론 배웠지? 저번에 시험 때 구름 생성 과정. 어? 기억나요? 4가지가 있는데. 그래, 뭐 굳이 그걸 또 억지로 다시 기억하라고 하면 저기니까 우리 이번은 단원에서만큼은 뭐야? 그 넷 중에 하나. 보통 이제 그게 그거든. 뭐야?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 뭐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그치? 뭐야? 그리고 기단과 기단이 만날 때도 있었어. 어? 우리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기단 대 기단이 만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뭐야? 여기 무슨 기단이 있어? 시베리아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북태평양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만나겠지. 그때 만들어지는 요 라인이 뭐야? 이걸 전선이라고 불러. 전선. 기단끼리 살다 보면 만나. 얘네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딱 구분되느냐. 지들끼리 이제 영향을 겨울에는 내가 셌다가 여름에는 내가 셌다가 하다 보면 부딪혀 안 부딪혀? 그때 만들어지는 재가 전선이에요. 응? 그리고 이 전선에는 2가지 종류가 원래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요도 순서대로 봅시다. 응?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할랭 전선이야. 할랭. 두 번째가
온난전선이에요. 온난. 얘네 둘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정체와 폐색전선이 있어요. 1티어는 얘가 1티어야. 그리고 정체전선이 2티어. 폐색전선은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자, 할렘전선은 일단 어떻게 생겼냐 라고 얘기하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1기도에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세모. 지금 전선이 생겼을 때 할렘전선이 생길 수도 있고 온난전선이 생길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한쪽은 춥고 한쪽은 따뜻할 수밖에 없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 세상 모든 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거지. 어쨌든 여기 겁나 춥고 겁나 따뜻하고. 어쨌든 두 기단이 만나면 분명히 한쪽은 차가운 게 되고 한쪽은 따뜻한 게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한쪽에 할렘전선이 생기고 한쪽에 당연히 온난전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난전선, 할렘전선하고 온난전선인데 할렘전선은 저렇게 세모 형태로 표현을 하고 온난전선은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 물론 색깔이 있긴 하거든. 이건 약간 반 동그라미, 반원의 형태. 요런 형태로 온난전선. 원래 빨간색이랑 파란색도 쓰긴 쓰는데 이렇게. 정체전선은 요렇게. 아까 정체전선 얘기했지. 어디서 볼 수 있다고? 요거?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다고? 이거 장마에서 볼 수 있다고. 정체전선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장마전선이야. 정체전선. 위에는 온난전선이 있고 아래는 할렘전선. 둘이 세력이 비슷한 거. 그리고 폐색전선은 에이, 동그라미가 잘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게?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난전선과 할렘전선이 따지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붙어 있다 안 붙었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는 거지. 이게 폐색전선이야. 정체전선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건 좀 중요하니까 기억하자. 얘는 기싸움이야, 기싸움. 그러니까 지금 할렘전선과 온난전선의 세력이 어떻다라는 거야, 둘이? 비슷하더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폐색전선은 뭐냐? 결국 끝이야, 끝. 얘는 엔딩이야. 그러니까 온난전선과 할렘전선이 평생 사는 게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언젠간 끝나. 그 끝나는 시나리오를 알아야 돼. 끝나는 시나리오가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건 알아도. 일단 결론만 얘기할게. 할렘전선이 온난을 따라잡음. 이 표현을 이해해야 돼. 할렘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게 돼 있어. 그럼 항상 누가 뒤에 있다라는 거야? 할렘이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렘이 왼쪽에 있고 온난이 항상 뭐야? 오른쪽에 있어. 이건 이제 어디에서 이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근처에서 항상 기단이 생길 때, 전선 생길 때 어떻게 생겨? 왼쪽에 할렘이 생기고 오른쪽에 온난이 생겨. 이제 그걸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이 단원의 마무리고 이제 그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빌드업을 하는 거지. 할렘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온난이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럼 할렘은 당연히 속도가 어때야 되겠어? 속도가 빨라야 되겠지. 왜냐면 얘가 그래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느림이야. 온난은 느려야 돼. 정체랑 폐색은 이것만 알면 돼. 딴 건 뭐 필요 없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장마전선에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면서. 자, 그럼 이제 할렘과 온난에 대해서 얘가 1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야 돼. 자, 기본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 할렘이 빠른 거고 온난이 느린 거고, 그리고 폐색은 결국 그 상황에서 할렘이 다 따라잡고 나면 끝나는 거야. 그것은 사라지는 거지. 이 전선 자체가 사라져. 자, 그럼 이제 할렘전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할렘전선. 할렘전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 이것도 약간 좀 킹받긴 해. 나도 학창시절에 그랬어. 뭐가 킹받냐라고 하면 그림 참 안 그려지네. 온난전선부터 같이 그려줄게. 온난전선은 어디에 있다고? 오른쪽에 있어. 한랭은 왼쪽에 있고. 봐봐, 이 생긴 거 봐봐. 지금 이게 한랭이 세모잖아. 근데 누가 세모처럼 생겼어? 온난이 세모잖아. 근데 지금 온난이 동그라미잖아. 근데 누가 동그라미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건 뭐 나한테 묻지 마. 얘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 거야. 응? 알겠지? 자,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첫 번째로 여기는 찬공기야. 찬공기야. 그리고 한랭전선은 지금 여기가 한랭전선이야. 지금 요 동그라미 안쪽이 한랭전선이야. 뭐 이걸 안쪽이 한랭전선 하기 그렇다. 그냥 이 자체가 한랭전선 생각해. 한랭전선이 진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요 세모 안에도 뭐야? 여기는 찬공기야. 그럼 당연히 바깥쪽은 어떻게 써? 따뜻한 공기겠지. 우리가 공기에다가 줄을 긋고서 너 여기서부터는 뭐다, 저기서부터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분하는 건 유일하게 뭐야? 따뜻한 것과 찬 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왜 따뜻한 것과 찬 걸로 구분할까?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야. 따뜻한 것과 찬 거에는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무게의 차이가 있어. 밀도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차가운 거는 차가운 것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물을 섞어놨어. 응? 근데 나중 되면 어떻게 될까? 찬물과 따뜻한 물을 섞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똑같아지는 것도 있지만 찬물이 아래로 가고 따뜻한 물이 위로. 응?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에는 따뜻해지고 아래는 차가워져. 왜 그런지 알아? 차가운 게 무겁기 때문에. 차가운 게 여기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차가운 게 무거워. 이거는 초등학생 때도 배우지 않아? 이 얘기? 그래요? 안 배우나? 아니 뭐 이거 저기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앞으로 고등 3학년 때까지 절대 잊어먹어서 안 해. 차가운 게 무거워. 자, 이 얘기 하자 그럼. 여기다 쓸게. 찬 공기, 무거움. 따뜻한 뭐야? 가벼움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건 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구를 관통하는 원리야. 이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현상이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 응? 무겁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야? 밀도가 높다는 얘기야. 같이 기억해야 돼. 고밀도야. 찬 공기가 밀도가 높아. 당연히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겠지. 그러면 따뜻한 것과 찬 거는 구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라는 거야.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구분이 돼버리는 거야. 응? 물도 그렇다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같이 섞으면 찬물이 밑으로 내려가. 그리고 그 중간 경계선이 있겠어, 없겠어? 있다라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불러. 응? 노래는 안 보이겠지? 그래서 이 검은색을 우리가 전선면. 자,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이 전선면을 기준으로 둘이 나눠진다라는 거야. 응? 기억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요 찬 공기가 어떻다고? 아까 내가 빠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요 공기 덩어리 있잖아. 이 찬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이쪽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 거야. 빠르게. 에? 빠르게 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따뜻한 공기를 어떻게 하겠어?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지. 에? 저번 시험을 시험 안 봤다고 그랬나? 네. 이번 안 봤다고 그랬지. 그래도 뭐 수행평가 이런 거 다 얘기했을 거야. 이거 따뜻한 구름 생기는 과정은 뭐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지, 선생님들. 그 중에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구름 생긴다는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찬 공기가 밑으로, 맞잖아. 찬 공기가 무거워.
이 무거운 게 밑으로 치고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 원래 있던 따뜻한 열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여기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기는 거야. 당연히 뭐가 내리겠어? 비가 내리겠지. 대충 한번 생각해봐. 급하게 올라가면 구름이 어떤 게 더 구름이 클까? 급하게 올라가는 게 클까?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는 게 클까? 갑자기 올라가면 갑자기 날씨가 덥고 이러면 훨씬 더 큰 구름이 생기겠지. 응? 그래서 이 구름은 무엇을 따라가냐? 요 경사면을 따라가. 여기 경사면 보여? 경사면이 급해 안 급해? 어? 급하지. 아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밑에 보면 알겠지만 온난전선은 급해 안 급해? 별로 안 급하지. 여기 급하지. 그럼 어떤 게 더 큰 구름이 생기겠어? 그렇지. 여기에 큰 구름이 생겨. 그래서 요 구름의 이름도 중요해. 요 구름의 이름을 적운이라고 불러. 적운. 이게 쌓일 적자라서 이게 두껍게 쌓였다는 거야. 적운이고 얘는 강한 비가 내려. 강한 비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뭐야? 소나기야. 소나기가 강한 비를 뜻하는 거야. 됐니? 반대로 요 찬 공기는 빨리 가 천천히 가? 온난전선이니까. 한랭전선이 아니야. 이거 온난전선에 있는 찬 공기야. 얘는 느리게 가.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이 따뜻한 공기가 얘가 너무 느려서 우리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이 얘기까지 하면 조금 이건 이제 플러스 알파로 기억해야 될 거야. 이게 다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 모든 게. 그런 거 나중에 한번 보면 알 거야. 이건 나중에 뭐 유튜브로 좀 통해서 보든가. 이 얘기랑 너무 길어지니까 심심하면 한번 봐봐. 이런 게 따져보면 지식이야. 이게 너무 뭐 유튜브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응? 맞잖아. 좀 과학에 대한 이런 거 보면 재밌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혹시 뭐 YTN이나 아니면 뭐 MBC 뭐 KBS 이런 데 보면 일기예보 본 적 있어? 거기 이제 구름 사진 이동하는 거 본 적 있어? 구름 사진? 응?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응? 구름의 방향은 다 똑같아. 맞아. 오른쪽으로 가. 그럼 왜 가는 줄 알아? 그게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구가 돌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잖아. 그래서 돌고 있는 구름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물론 바람은 일본에서도 불 수가 있고 중국에서 불 수도 있고 딴 데서 불 수 있어. 하지만 구름의 이동은 무조건 어디서 오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그리고 일본으로 가는 거야. 응? 그럼 여기 있는 기관들도 어떻게 써? 싹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온난은 느리고 한래는 빠른 거야. 공기들도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따뜻한 공기들도 다 어디로 가려고 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어? 근데 온난전선에 있는 찬 공기는 너무 느린 거야. 그럼 따뜻한 공기 어쨌든 우리는 다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럼 따뜻한 공기 얘를 어떻게 하겠어? 타고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앞에 게 빠르니까 얘를 치고 올라가는 거고 얘가 너무 느려서 타고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근데 올라갔기 때문에 뭐가 생기겠어? 구름이 생겨. 그림은 이렇게 넓게 그리는 게 좋아. 아까 거는 조금 내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에헤이 요 구름은 요런 식으로 그리는 게 좋아. 요렇게 높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넓게 그리는 게 좋아.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층운 이렇게 불러. 얘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다고 해서 층운이라고 불러. 이 층운은 강한 비가 내릴까 약한 비가 내릴까? 약한 비가 내려. 구름이 왜냐면 이렇게 막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약한 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슬비 이렇게 얘기해. 이슬비. 그렇죠?
좋았어. 이렇게 전선에 대한 얘기까지, 응? 알겠어?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소나기는 지금 이 범위를 한번 생각해봐. 소나기는 이 추문에 비해서 범위가 어때? 비가 내리는 범위가. 넓어요. 소나기가? 지금 구름에서 내릴 거 아니야? 네. 소나기가 좁지. 네. 그리고 얘는 넓은 거지. 응? 알겠지? 이런 식으로 전선이, 그러니까 기단끼리 만나면, 우리나라에서 기단끼리 만나면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겨갖고 비가 오고 이런단 말이야. 아까 그 네 개의 기단이 이런 싸움을 하는 거야. 지들끼리 만나서 전선을 만들고, 그 전선 안에서 한랭전선과 운란전선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비를 내린다. 오케이? 네, 자, 좋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간단하게 이게 있으니까 이거 83쪽 한 번만 풀어볼까?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여기까지 좀 풀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자. 여기 이거 네. 이거 옆에까지.
4번 어떻게 우리 일단 다 풀고 같이 보자고. 다 풀면 알려줘. 우리 수요일 날 왔을 때는 지금 했던 내용들에 다는 몰라도 이걸 또 왔는데 이게 뭐예요? 다음 주에 와서 저게 뭐예요? 이러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니까 우리 해야 돼. 자, 이제 한번 같이 볼까? 자, 일단 A 넓은 장소에 로우몰러 큰 공기 덩어리 요거 기단 그리고 봄에 가을에는 양쯔강 초여름 오호츠크해 여름 북태평양 겨울 시베리아 그 다음에 기단이 만나 생긴 경계면 전선면 그리고 경계선은 전선 그 다음에 한랭 온난 폐색 정체 오케이 1번부터 보면 자 1, 2, 3, 4번 얘기해봐 55XX 그치? 뭐 어려운 건 없었지? 그리고 2번도 다 쓸 줄 알지 이제? A가 시베리아, B가 양쯔강, C가 오호츠크해, D가 북태평양. 자, 3번 A는 기억 한랭건조, 그리고 2번은 디귿, 3번 니은, 4번 리을, 5번에 이응, 비읍, B는 미음이지, 미음. B가 양쯔강이잖아. 양쯔강은 봄과 가을. 초여름은 오호츠크. 오케이? 네, 그 다음에 D가 여름. 이렇게. 자, 4번 보면 기억은 한랭. 그러니까 뭐 아까 그림 그대로 하면 되지? 저거. 쉽게 넘어갑시다. 5번은 전선의 이름은 이렇게 생긴 전선은? 이렇게 생긴 거는 그 한랭 전선이지. 그리고 아까 4번 물어본 게 그거야? 저 그림 그대로 보면 돼. 저 그림 그리라는 얘기죠. 자, 2번에 기울기는? 완만한 이게 완만해? 완만한 거 아니에요? 이 한랭, 아니, 우리 지금 한랭이잖아, 한랭. 한랭은 기울기가 어때? 급해서 두꺼운 게 생긴다고 했잖아. 우리 아까 그 얘기했었지? 얇아서 얕은 구름. 급해서 깊은 구름이 생기는 거야. 꼭 기억해줘. 그리고 무슨 구름? 저군형 구름이야 이게. 저군형 이게. 그리고 강수 형태는 지속적인 게 내릴 거 아니면 그렇지 소나기 강한 비가 짧게 내리는 거야. 그리고 이동 속도는 빨라야 돼. 통과하고 이거 통과하고 기온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생각해봐. 이거 통과하고 나면 그냥 한번 생각해봐. 기온은 어떻게 될까? 높아질까? 지금 누가 생각하고 있는데? 낮아져. 그치 낮아지게 저 찬 공기가 치고 들고 오는 거지. 그치? 이게 지금 왼쪽으로 제가 밀고 갈 거니까. 됐지?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